안녕하십니까. 거액장사 양성 전문가, 텐베거 전문가, 이토마토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최배운 전문가는 미국 투자클럽과 롱숏 투자클럽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렸듯이 보시면 두빌 너만 믿는다. 우리 유료회원들은 SPG 플러스 60% 익절하고 그 한 50% 플러스 60% 내외입니다. 내외. 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두빌로 가자 말자 폭등 이렇게 제목 해놨는데요. 그래서 동방문사 투자클럽은 재변 전문가 투자클럽은 한 종목을 팔아야만 한 종목을 추천해서 사게 됩니다. 즉 한 종목을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신규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단기 매매란 건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뭐 수익이 바로 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뭐 50% 내외 정도 수익 날 수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 10% 잠깐 먹고 나오는 현물 주식, 즉 주식 현물을 10% 잠깐 먹기 위해서 하진 않고 이런 것은 선물로 주식 선물로 하면 되니까 주식 선물로 하지 주식 현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빌이 무슨 뜻인지 모르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인적 분할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너만 믿는다. 요 얘기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주식이죠. 중공업이니까 중공업 주식, 발전소 만드는 회사. 지난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를 같이 이제 분리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있습니다. 주주가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중기계 뭐 발전 원자력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두산 지주사에서는 두산이라고 이제 지주사 요거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CCFL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관련된 IT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두산 그룹들이 완전히 과거에 맨날 망한다 그러다가 경기 나쁠 때 늘 안 좋았다가 완전히 좋아졌죠. 그래서 두산 그룹들이 좋아진 이유는 시대가 잠깐 그래서 그런 거죠. 전쟁도 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즉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해서 그동안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산업들이 있죠. 과거에 1등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산중업촌 담수 플랜트 중동에서 플랜트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발전소나 원자력 공장을 짓는다든지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걸 짓는다든지 건설이라는 건 다 잘합니다. 그리고 철강도 잘하고요. 화학도 일본이 과거에 동양에서 1등 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1등하고 이제 중국이 다 장악한 거고 철강도 일본이 가장 잘 나왔는데 우리가 철강이 포스코 포항제철이 되면서 좋았고요. 화학도 철강 뭐 반도체는 일본이 과거에 히다치에서 1등 했다가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92년도 글로벌 1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등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잘하는 기업들이 섹터 산업들이 이제는 그동안 이제 조선하고 중공업하고 화학이라든지 조선중공업하고 철강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잘 나갔을 때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국 서부 대개발할 때 중국의 4대 도시를 짓기 위해서
뭐 원자재들하고 철강들하고 그 배도 물건 실어나고 그래서 우리 최고 잘 됐었죠. 그래서 이때 주식들은 막 기본적으로 10배는 기본 수익이 나고 뭐 50배, 100배 이렇게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2010년도부터는 큰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010년도부터 2015년 동안은 여기 15년 아니라 2015년 정도 내외까지는 소비 시대였습니다. 글로벌이 전부 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서 2010년도 초반부터는 2010년도 중반까지는 소비재들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아모레퍼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주도 그렇고 소비재들. 그 다음 2016년도부터 2020년 정도 20, 이때까지는 소비가 죽으면서 중국도 사드 보복도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갔습니다. 인구도 줄고 2025년도부터 글로벌 세계가 65세 이상 인구가 15% 이상 되는 그것은 고령화 시대가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주식이 간 것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죠. 요 10년간은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고요. 2022년도 11월 아니면 2023년부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ING AI 혁명 시대입니다. 즉 AI 시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시작되고 새로운 퀀텀 점프하면서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AI 혁명 시대다. 저는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주식들을 하면 손절이 안 하고 평가손이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더라도 보유를 하면 본전 이상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몇 배 수익들이 납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면 즉 주식을 이제 차트도 알고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분석할 줄 알고 또 시세 형성 원리 정도도 안다. 그리고 내가 지식 수준은 대학교 정도 나오신 분들 그래야 경제를 알 수 있어요. 경제학 원론을 한 분이라도 보신 분, 그 다음에 요런 분들은 심리학 개론 이런 거 한 분이라도 정석적으로 학업을 하신 분들은 혼자 주식을 열심히 배우고 해서 아니면 뭐 아카데미 듣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주식으로 큰 손실 안 보고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길게 따지면 은행의 이자 이상 재테크로는 재테크 정도에 성공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20% 내외 이렇게 수익이 날 거야 아마 잘하신 분들. 그리고 대다수가 뭐 장이 좋을 때는 많이 벌죠. 21년도 같으면 20년도 21 누구나 초보자도 그렇고 고수도 그렇고 두세 배는 올라갑니다.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2, 3억 가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한 10년 동안 한 20년부터 30년까지 10년을 하면 90%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투자자의 참여자 90%. 한 10% 정도는 5%는 늘 벌고 장이 어떤지 상관없이 5%는 뭐 10% 이상 벌고 그래요. 그래서 길게 보면 결국은 깨먹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드신 분들 주식을 뭐 쉽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신 분들 지금 5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은 대다수 삼성전자를 많이 샀겠죠. 돈이 크신 분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10억 이상인 분들은 삼성전자 없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전체 수익률 전체 계좌가 20년부터 시작했는데 20년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돼 있다. 그것도 평가 금액이 아니라 매매로 해서 만약에 10억이 뭐 8억 지금 한 5년 정도 했는데 8억 돼 있다.
10억이 뭐 5억 돼 있다. 1억이 5천 돼 있다. 매매해서 말하는 거예요. 매매해서. 한 5년 정도 했는데 이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차트도 모르고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에서 정보 찾는 거 잘 못하고 재무제표 당연히 모르죠.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처리된지 회계 처리상, 그 다음에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정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정권방송 이런 데 보고 공짜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주식도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고 어떨 때 이익 나고 어떨 때 손해나고 전부 다 이익 난 건 다 팔아먹고 20-30% 올라가면 다 팔아먹고 손해난 거 평가손 난 상태만 들고 있어 전부 다 마이너스 들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 사고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막 60, 70 됐는데도 한 달도 주식을 못 가지고 있어서 보면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2, 3% 그러면서 최근에 산 주식들이 있어요. 대다수. 그러면 계속 매매했다는 거죠. 그건 돈이 3억에서 2억으로 깨져 있어요. 이분들은 앞으로 3억, 2억 깨진 거 다시 2억에서 1억 계속 깨질 거예요. 장이 잠깐 좋으면 이제 3억 있다가 만약에 잘하면 2억 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죠. 2억 5천까지 2억 3억. 근데 그 다음에 또 나빠지니까 또 내려옵니다. 한번 3억에서 2억 되면 다시 3억까지 못 올립니다. 계속 깨지기만 해요. 물론 중간에 먹기도 하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 실력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번 훅 깨지면 회복하기 하늘의 별따기 치면 어렵습니다. 특히 분산 투자하신 분들 1억 기준으로 3종목 이상을 주식하는 분들 3억 가지고 5종목 이상 아니 3억이면 5천만 원 오르고 사면 6종목 5천만 이상 한 종목 5천만 이하로 거래되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손해나 있으면 이거 회복 안 됩니다. 그리고 결단력에서 만약에 1억 가지고 내가 손절을 3천만 원 돼 있어서 70% 손절했습니다. 종목이 1억 가지고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3천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3천에 1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3천 가지고 3종목 정도 하면 됩니다. 1,500만 원은 장기 투자하고 1,500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한 2종목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3천만 원이면 1,500원 한국 주식 장기 투자하고 아니면 요 1,500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 1,000만 원 한국 주식 장기 투자하고요. 1,000만 원은 한국 주식 단기 매매하고 1,000만 원 미국 주식 장기 투자하면 돼. 1,000만 원 가지고 미국 주식 한 종목 500만이 사고 나머지 500 남았잖아요. 요거를 한 150만 원씩 3종목을 소형주 테마주 딱 사놓고 이렇게 있으면 3천만 원 분들이 이 종목에서 인생 역전할 수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은 200만, 300만 산 게 3천만 원 10배가 아니라 10배 가는 것도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관련 주식들 말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은 대다수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나 중기 매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했어요. 그거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한번 보여요. 미국 과거의 꿀뚝주들입니다. 뭐 월트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세브론, 엑슨모빌도 마찬가지가 포드, 오라클, AI 소프트웨어, 오라클,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베크세스, 캐터필러 뭐 이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캐터필러도 중장비 주식 중에 보시면 잘 안 가죠. 24년도 3월부터 1년 내도 여기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5년 동안 4년 동안 밑에서 샀다면 122달러 3배는 왔잖아요. 그죠?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죠? 미국 장은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는
에너지 관련이나 중장비 이런 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꿀뚝축, 즉 뉴욕에 있는 주식들은 뉴욕 시장인 건 그렇게 크게 안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은 아직도 좋아요. 보시면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플랫폼 주식, AI 소프트웨어 주식, 그 다음에 이런 거,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이 같이 있고요. 아직 하드웨어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매출이 아직 안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1등 소프트웨어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 현재 시대에는. 과거에는 세일스포스 이런 거였어요. 2010년대에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혁명 시대 말고 저 4차 산업혁명이란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면 공부하시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하는, 즉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톡 서비스, 뭐 SNS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 메타, 페이스북처럼. 그래서 지금 메타는 지금 뭐 엄청나게 20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메타 플랫폼스도 어저께 대규모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대 경쟁자다, 그런 개념이 그렇게 빠졌던 건 아니라 이제는 AI 휴머노이드 쪽에 가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가고 나서 그다음 AI 휴머노이드 가지 않으면 세상이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다 하게 됩니다. IT급 다. 지금 엔비디아도 피규어 하고 있죠. 이제 얘들도 대규모 투자하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있고요. 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AI 플랫폼을 만들어준 회사 팔란티어 테크가 관공서, 해군, 공군, 미군 뭐부터 시작해서 일반 상업 기업들 전부 다 플랫폼도 뭐 관련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좋고요. 이것은 당연히 $1,000대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 주식은 비싸고 안 비싸. 지금도 뭐 PER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300배, 400배 됩니다. 그냥 EPS로 보면 한 200배 정도 올라와 있고요. 절대적인 고평가죠. 근데 계속 뭐 30%대 성장을 하니까 이상 $100대니까 당연히 2, 300, 몇백 달러는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시간 걸렸다 $1,000대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조 달러는 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오라클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것도 미국 주식도 지금은 사면 큰 돈이 안 되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손해보면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샀잖아요. $130. 갖고 내려가면 갖고 있으면 올라오면 본전에 팔면 되죠. 만약에 미국 주식은 이익 내는 것은 안정적인 시세를 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그렇고 국내 주식은 보면 전체 시가총액 100등. 왜 시가총액 100등 안에 200등 전체, 저는 시가총액 전체 100등이나 전체 200등, 국내에서 우리나라 2300개 정도 주식 중에 2300개 정도 중에 200개 정도 안에서만 주로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거는. 왜냐하면 자금이 지금 3천밖에 없는 분들은 소형주 뭐 해도 되죠. 이것저것. 근데 몇천 원짜리 하다가 수익률은 변동이 크니까 수익률은 크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전부 다 고수가 아니면 그걸로 소형주, 중소형주로 다 깨먹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전체 200등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주로 수익을 내서, 만약에 200등 안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내가 1억 가지고 2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도 선택과 집중한다면 수익이 100% 났어요. 계좌 수익률이. 그러면 100억 있어도 20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날 소형주만 해서 1억까지 2억, 소형주를 한 5개 이렇게 해서, 아니면 1억 가지고 4개 정도 3개를 소형주 했어요. 2억 만들었어요. 근데 2억까지 20억을 못 만들어요. 소형주로 1억 이상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자, 효림 로봇이에요. 제가 1,500원대, 과거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11월 달에. 그럼 여기서도 여기 1,500에 이랬다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상한 거 같잖아요. 여기서 1억 5천만 원 사도 되는데, 1억 5천을. 그럼 1억 5천 지금 2억 8천이잖아. 2억 5천. 1억을 벌잖아. 그죠? 근데 이것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정자도 여러 적자 기업이에요. 그죠? 그럼 회사에 잘 알고 믿을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걸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1억 가지고 3억을 만들었는데, 한 1억 5천 했다. 이게 망하면 끝나잖아요. 생각보다 망한 기업을 내가 선택 안 하지 할 것 같지만 하게 됩니다. 소형주를 하게 되면 한번 깨먹으면, 만약에 과거에 소형주를 이렇게 했었어요. 많이 내려왔다고 샀습니다. 이렇게. 12,000원 갔잖아요? 10배 갔어요. 석 달 만에. 와, 싸네? 4,000 샀어요. 지금도 손해잖아요.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하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적자 기업이니까 계속. 지금 그래도 이 효림 로봇이 중국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A 로봇 3등 했던 투자하고 있어서 거래가 있고, 저도 요거를, 여기 했다가 이익 나고 나와서 이제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적자기, 저는 원래부터 요거는, 더블 나면 1,500원 사면 3,000대 가면 한 1,000만 샀다. 1,000만 사서 2,000 되잖아요. 1,000만치만 빼고 1,000만치는 500원 계속 가서 만원대 가면 그때 팔으면 5천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거를 효림 로봇에서 뭐, 이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것은 뭐 LG전자도 투자하고 그랬지만, 올라갔죠, 이렇게. 2만원에서 지금 33,000원 와 있잖아요. 45,000 갔다가. 작년도 11월이면, 있잖아요. 그죠? 2만원에서 4만 갔다 내렸죠. 그럼 삼성, LG가 투자했으니까, 뭐, 인프라든지, 삼성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밑에 10만원대 사면 딱 안전하죠. 10만원에 샀으면. 지금도 갖고 있어도 되고, 매매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카데미용으로 갖고, 근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어저께는 지난 금요일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셌습니다. 12%. 화재는 빠졌다 올라갔고요. 레인보우는 뭐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레인보우 목표가가 제가 인조인간의 2탄 24년도 3월에 레인보우 목표가가 정확히 51만원인가 줬습니다. 왜냐면 30배 나올 거다. 이게 17,000원이 저가니까, 시작점이니까, 30배, 30, 30, 51만이잖아요. 그래서 10배로 끝나지 않는다. 17만원, 17만 이상은 반드시 간다. 그래서 20만원대 가서 팔면 다시 반타작 되면 사고, 그 다음에 다시 3배가 가기 때문에 30배, 그러면 51만원 정도 갈 거다. 그러면 38만원부터 시작해서 50만원대까지 비중을 좀 줄이면 되죠. 보고, 차트 보고,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라고 인조인간 모든 거 2탄에서 해드린 거고요. SPG도 해드렸고, SPG도 고점 팔면 반타작 나면 그때 사면 되고, 4만원 같이 2만 초반에 사면 되고, 항상 그거는 매매하는 거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되고 보유를 하라. 이렇게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제 보면 여러 가지가 보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이 3월 달까지 저는 3월까지 조선과 조선 전력 중기계 업종은 3월까지 나와야 된다. 고점에서 분할로 나오셔야 돼요. 매도. 그런데 왜냐하면 4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걸로 어제 간담회에서 금융위 감당에서 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시스템 완비돼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큰 손들만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월까지 그냥 바짝 땡기면서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유도해서 개인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개인들이 못 넘기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어서. 그럼 올려서 공매도로 치면 되죠. 매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현물 주식을 장기로 갖고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빌려다가 매도 치면 되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매도를 먹고 올라가면 매수로 먹는데 그래도 매도 쳐놓고 매수를 때리면 되잖아요. 매수를 10억인데 100억이 됐어요. 그럼 공매도 20억 치면 되죠. 20%? 그런 건 이제 공매도 치고 올라가면 손해지만 올라가면 이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줄이는 겁니다. 개인들은 넘기고. 그럼 이제 추세 하락이 나오면 매수는 다 끝나고 매수를 다 매도 익절하면 매도만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사모펀드도 그러면 또 그래서 이런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그래서 이 시세가 이제 조율이 들어갔습니다. 고공놀이에 보면 이미 보시면 잘 갈까 말까 그럽니다. 아직 안 깨지잖아요. 추세적으로 팔아야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깨지면 다른 사람들이 기간도 가는 주식이 뭘로 가냐 하면 지금 보면 보세요. 외국 이미 나오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기간 있잖아요.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나오면 지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거예요. 보세요.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20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사고 있죠. 외국인도 사고 있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저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SMR 수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이 올릴 때 외국인이 지금 현대 일렉트릭도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왕창 샀다 팔았다 했다가 또 왕창 사고 그러면서 올렸기 때문에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얘들은 지금 많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공매도세 위에서 때리기보다 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도 뭐 SMR 하고 근데 보시면 이제 월봉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여기 다 돌파하고 있잖아요. 월봉으로 돌파하면 무조건 안전한 게 장기적으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도 보시면 월봉으로 다 돌파하니까 그냥 올라가죠. 여기서 18만, 17만 이거 18만 정도 목표가잖아요. 그죠? 3배니까. 근데 돌파니까 여기서 그냥 18만 25원 바로 가잖아요. 30% 바로 올라가죠. 그죠? 그것처럼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수급으로 그렇게 하면 올렸습니다. 여기서 뭐 이따가 다 돌파니까 그저 쫙쫙쫙 가버리죠. 그죠? 그 정도로 지금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팔 때가 아니라 지금도 살 때입니다. 저희들도 두산 SPG를 일부 팔아서 32,000원에 여기 2만원 잔금 2만원 내외 32,000원 지난번 28,000 팔았다가 흐림 넘어갔다가 다시 32,000원 이게 좀 팔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가고요. 미국 주식 현금 확보해서 스노우플리크 185달러에 다 나와서 다 나와가지고 뭐 안 팔아도 됩니다. 갖고 있어도 되고 뭐 우량주들이니까 올라가니까 저런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샀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12월을 6일날 제가 24년도 25년도 말까지 현물 주식을 3배 선물을 10배를 내겠다 목표로 해서 하는 프로젝트 가동 중이죠. 그때 산 게 27,000원 정도 내외 이하는 사라. SPG 사서 32,000이니까 그럼 기본 50% 내외잖아요. 60%. 그럼 팔아가지고 그 판도는 다시 요거를 샀잖아요. 24,250원에. 그럼 지금 10% 올랐잖아요. 그러면 자 1,000만원치 사게 60%면 1,600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로 가면 1,600에서 지금 1,800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4만원대는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블 정도 날 걸로 보여요. 그럼 1,800만원에서 3,600 되잖아요. 그럼 1,000만원 1년도 안 상반기 이미 3배가 나오겠죠. 기본. 그죠?
그래서 이게 복리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복리를 돈을 못 벌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최배운 전문가 투자 클럽은 농소선 110만원이고 월 110만원인데 주식 선물도 하고 단기 매매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은 이렇게 엔비디아에게 이거 다 팔아 테슬라로다가 또 한 종목가 있는데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복리가 되던 거잖아요. 기다렸다가 매매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145달러에 나머지 다 팔고 가고 400석 가고 갔으니까 이제 복리로 가는 거죠. 미국 투자 클럽은 소형주도 뭐 300만치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500만치 그렇게 복리로 가야만 돈이 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수급이 좋아요. 이렇게 수급이 좋죠, 금방. 그리고 이제 조선주 현대 한국조선해양인 SMR 추진선으로 엔진을 그거 쓴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대형 선박은 SMR로 갈 가능성이 비싼 거.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SMR은 2년이면 다 지어요. 그럼 운행할 때 26년부터 27년도, 28년도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올해 수주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아직도 지상에서는 SMR이 짓고 있지만 성공하지는 완공되는 건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이걸만 성공하면 시장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10만대 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수주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올해 장기 수주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10만대 과거처럼 10만대 간다는 얘기죠. 워낙 모양이 좋잖아요. 리스크 제로입니다. 현재 장기 투자. 물론 손절선은 있어야 되지. 손절선은 뭐 여기 하늘선입니다. 25,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니까 하고 가면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저희는 뭐 선물과 현물 다 샀으니까. 그리고 혼자 잘 안 되신 분들은 오시고 지금은 2차 전지도 전고체밖에 되지 않아요. 3월에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발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저점 대비 전고체 라인을 하는 해서 전고체 27년도 전고체가 상용화 된다면 삼성 SDI가 해서 SDI는 가장 늦게 가요. 전고체 실적. 만약에 소지업체가 이수세 패시트리 만약 소지업체가 30배 오르면 SDI는 10배가 오르고요. 과거에 16도 제가 그랬죠. SDI가 10배 오르면 당연히 그 밸류 체인 롯데에너지 30배 오르고 에코프로든 50배 오르고 최소 그런 식으로 간다. LNF 50% 오르고 이렇게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시가총액 높은 게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개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금방 두산 에너빌리티 봤듯이 수급이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들어오지 않고는 시세가 폭발하지 못해요. 개인은 무지하게 팔잖아요. 그죠? 그럴 걸 꼭. 왜냐면 개인들은 다 물려서 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두산 에너지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